병원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만 저에게는 딱 한 번만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유일했던 사건을 말해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게다가 일하기 시작한 해 4월입니다.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세상은 벚꽃놀이와 신입생 환영회로 한창이던 때, 들뜬 나머지 술을 너무 마셔 구급차에 실려온 취객들로 심야에도 엄청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무섭게도 정신이 나가 있는 취객들은 레지던트의 좋은 연습 대상이 됩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큰 바늘로 링거 연습을 시키곤 했습니다. 일단 치료상으로 볼 때 두꺼운 바늘로 링거를 꽂아 급속 수액 투입을 한다는 것은 의학상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돼 혈관을 찾기도 쉽고 실패해도 혼나지 않고 게다가 대부분은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는 것으로 선생님이 건네준 가장 큰 바늘을 받아서 몇 번이나 다시 하라고 시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일반 22지 일회용 주사 바늘은 레지던트들끼리 몇 번 연습하면 바로 꽂을 수 있는데 16지라는 수혈용 바늘이 되면 요령이 생기질 않아 받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 그러나 연습해두지 않으면 출혈로 혈관이 좁아진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는 절대 바늘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날 심야에 심폐정지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아직 정말로 젊은 사람으로 막 의사가 된 애송이인 저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교과서대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분들과 연락을 취한 통괄 당직이의 한마디로 모든 것은 종료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 환자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로 인해 치료를 받았던 이른바 단골. 게다가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을 정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할까요?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추측입니다만 약 때문에 심장이 꽤 약해져 있던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한 심정지. 현장에 있던 지인이라는 사람도 유선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고 연락도 불통. 상황으로 사건성을 부정할 수 없어서 경찰에 연락. 검시가 진행돼야 했습니다만 우연히 큰 사건이 있어서 아침까지 인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과 연락할 때 부득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차라리 심폐소생술을 그만두라고 희망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가족 모두를 마구 헤집어서 피까지 지게 해서 모두를 지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살이 마지막 희망일 테니 제발 그냥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망 확인 후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만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날 밤은 시신 인수도 옆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로 이성의 지인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전화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도망치려고 하면 자살 미수를 저질러서 너무 지쳤어요. 저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우는 소리로 전화를 끊고 그 뒤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암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초의 사회 공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가 됐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서 격리실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격리실은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응급실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진찰 공간으로 워크인 진찰실과 구급차로 온 환자들의 수용시설이 있고
처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처치 공간과 진찰 공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 안쪽으로 경과 관찰용 침대가 10대가 있습니다만 그 더 안으로 더 있습니다. 커튼이 달린 문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응급실 침대 쪽과 복도 두 곳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만 둘 다 잠글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르는 새에 노숙자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잠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맞는 사용 방법은 독감 환자 수액 등에 쓰는 건데 이번에는 그곳에 이 시신을 넣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어컨 조정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방만 최저 온도로 설정하고 에어컨을 틀고 문을 잠갔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저도 곧 다시 거센 파도처럼 실려 들어오는 취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 환자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아마 밤 11시쯤. 이변이 일어난 것은 새벽 1시 반 정도였습니다. 관찰용 침대와 격리 침대는 앞서 말했듯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침대에 하나씩 간호사 호출기가 있고 그게 울리면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옵니다. 의외로 소리가 커서 응급실 전체로 울려 퍼져 대개 간호사 중 누군가가 손길을 멈추고 그 침대로 가줍니다만 쓸데없는 요청만 계속 해대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간호사보다도 레지던트의 입장이 아래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관찰실 램프가 깜빡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출 전화를 들고 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말한 순간 뒤에서 갑자기 다른 의사가 끊어버렸습니다. 벽에 붙어놓은 유선 전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야, 너 잘 봐봐. 격리실에서 온 거잖아. 어? 아, 저 취객이 숨어들었다든가? 내가 잠갔는데 뭔 소리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는 상급 의사.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 나머지는 묻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일도 가끔 있어. 그리고 열쇠고리에 손가락을 끼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저 고장난 거야. 기분 나쁜 우연이지. 단지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받았던 탓일까요? 그 뒤로도 호출이 계속 울립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흐릅니다.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다 놓는 상급 의사. 그러나 벨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미래 미실에 돌아 의 멜로디가 흘렀습니다만 중간 정도부터 이쪽에서 끊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중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미래 미실에도 같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은 미래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쪽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막 들어온 간호사도 있었는데 그녀는 완전히 겁에 질린 듯 울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 시끄러! 빨리 가보라고! 하며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술꾼들. 개 중에는 욕을 하면서 격리실 문을 발로 차는 체격 좋은 형님들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홀로 불쾌하다는 기운을 내뿜던 건 수간호사님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다 지친 듯한 그녀는 성큼성큼 전화기로 가더니 전화기를 확 집어들고 한마디. 닥치고 빨리 죽어! 응급실에 확연히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뚝 끊어져 버린 호출 소리.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를 겨우 읽은 취객들. 쓱 뒤를 돌아본 수간호사님은 믿음직스럽다기보다는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들 해. 그 후로는 열심히 일했다는. 취객들은 항상 눌러 앉아서 보내는데 힘들었습니다만 이때는 모두가 이해가 빨랐습니다. 쭈그려 앉아 울던 간호사는 그 후 중환자실에서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이 얼음을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었던 걸 봐서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그만뒀습니다. 수 간호사님이 말하기로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자이며 아이 5을 키워내고 게다가 야쿠자나 폭력배들이 오는 응급외래를 굳이 선택한 그런 용자. 지금도 마음속 깊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짚히는 게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 퍼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병원인지 특정됐다간 그분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요. 덧붙이자면 그 시신이 있던 격리실은 상당히 넓은 방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5그룹의 독감이 걸린 아이와 보호자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넓이입니다. 그 중앙에 울타리가 달린 침대 딱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호출 전화기는 딱 한 대만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재울 때는 연장 케이블을 써서 버튼을 쥐어줍니다만 당연히도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은 수납 공간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는 밖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서 안에서는 손잡이 하나로 간단하게 열립니다. 정말 살아나서 침대 울타리를 넘어 벽까지 걸어가서 간호사 호출을 울릴 정도로 멀쩡했다면 적어도 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도움을 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응급외래실의 간호사 호출 전화는 일반 전화와는 달라서 걸 수는 있어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끊지 않는다면 다시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고장이라는 단어겠지요. 어쨌든 저에게는 여러모로 장난 아니게 무서웠던 일입니다.